늙은 경비원이 설치지 말라니까. 한 불량배가 경비기사의 턱을 손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경멸과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영철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본능이 깨어나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아파트에 나타난 부패 경찰들과 그곳을 지키고 있던 전직 형사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일 전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대형 오피스텔 레미안 스카이는 고요했습니다. 40층짜리 건물의 1층 경비실에서 최영철이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고닫고 예리한 눈빛만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한쪽 벽에 걸린 2장의 사진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어요. 하나는 젊은 시절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당한 어깨,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죠. 다른 하나는 어린 소녀와 함께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8살 소녀는 영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미선.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에 다가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지켜주실 거죠? 그때 영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꼭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철의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죠. 정치적 압력, 고위층의 개입,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힘. 결국 영철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다시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순찰 일지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2시간마다 건물을 돌며 체크하는 철저한 루틴이 있었어요. 일반 경비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심함이었습니다. 비상구 점검, 화재 감지기 상태, CCTV 사각지대 확인, 의심스러운 차량 번호 기록까지 30년간 몸에 밴 직업의식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는 그저 성실한 경비 아저씨 정도였습니다. 최 경비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편히 들어가세요. 언제나 정중하고 조용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영철은 순찰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소음은 없는지,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복도 전등에 이상은 없는지. 30년 경찰 생활이 만든 예민한 감각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눈에 띄었어요. 영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번호판으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번호를 외웠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경비원 주제에 말이 많네. 그냥 네 할 일이나 해. 남자는 쏘아보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영철의 가슴 속에서 뭔가 씁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온 영철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두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형님, 내일 시간 되시면 치킨집으로 오세요. 맛있는 거 준비해 놓겠습니다. 두환이는 영철의 유일한 전 동료였어요. 영철이 억울하게 쫓겨날 때 함께 사표를 낸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근처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내일 점심때 갈게. 고마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철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미선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응시했어요. 사진이 반질반질해진 건 매일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선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조용한 경비실에 스며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CCTV 모니터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두 남자가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철의 눈이 예리해졌어요.
아까 그 벤츠 남자와 또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손에 든 검은 가방.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빠르게 끝나는 거래. 30년 경찰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모니터에서 눈을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철은 순찰 일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아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자.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지켜주실 거죠? 영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졌어요. 30년간 억누른 정의감이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저 성실한 경비 아저씨 최영철일 뿐이었습니다. 경비실 벽시계가 새벽 6시를 가리켰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마지막으로 2장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에 당당했던 자신과 자신을 믿고 있던 어린 미선이를.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자.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약속이, 그 책임감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나서는 영철의 뒷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흘렸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았지만 영철도 모르게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레미안 스카이 1층 로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1205호에 사는 김씨 부인이 울먹이며 뛰어내려왔어요. 손에는 부서진 액자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철이 즉시 현장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30년 경찰 경험이 몸에 밴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현장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인, 혹시 집 안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바로 내려왔어요. 다행이었어요. 영철의 눈이 예리하게 현장을 훑었습니다. 문손잡이에 묻은 지문, 바닥에 떨어진 흙조각, 신발 자국의 방향과 크기까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범인의 신체 조건과 침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부인, 112에 신고하셨죠?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벌써 신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경비원님. 영철은 황색 테이프를 가져와 출입구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꼼꼼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자국, 문 손잡이, 흩어진 물건들의 위치까지. 마치 현역 형사처럼 체계적이고 정확했어요. 20분 후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35세 정도의 젊은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임종석이었어요. 뒤따라 서너 명의 부하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종석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서장님, 단순 절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처리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종석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철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비원 최영철입니다. 종석이 영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장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놓았고요. 종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뭐? 사진을 찍었다고? 네, 증거 보존을 위해서. 경비원 주제에 경찰 일에 끼어들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 네가 뭘 한다고 도움을 줘? 종석이 영철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늙은 경비원이 설치지 말라고. 이게 네 수준에 맞는 일이야? 그러면서 영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1번, 2번, 3번. 영철의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아프게 쑤셨어요. 앞으로는 경찰 일에 끼어들지 마. 알겠어? 영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경찰 시절이라면 이런 모독은 절대 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종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그때 부하 경찰 한 명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서장님, 현장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이 정말 전문적으로 처리했네요. 뭐라고? 지문도 그대로 있고 발자국도 선명해요. 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보다 나이 많은 부하가 늙은 경비원을 칭찬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잘했다는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닥쳐. 그냥 빨리 처리해. 부하 경찰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철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젊은 서장의 태도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30년 전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 권력자들과 똑같은 오만함이었어요. 종석이 다시 영철을 노려봤습니다. 야, 경비원. 네. 네가 찍은 사진들 다 지워. 예? 못 들었어? 사진 지우라고? 영철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명백히 증거인멸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이 늙은 개가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순간 영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간 억눌러온 무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한미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왔어요.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지켜주실 거죠? 영철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굴욕감이 묻어 있었어요. 종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앞으로는 네 일이나 제대로 해. 그러면서 영철의 어깨를 거칠게 툭 쳤어요. 영철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65세 노인에게는 무리한 힘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 경찰 왜 저래? 경비원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종석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주민들을 째려봤어요. 뭐, 할 말 있으면 경찰서로 와서 해요. 주민들이 움츠러들었어요. 종석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시간 낭비 그만하고. 네, 서장님. 수사는 대충대충 진행되었어요. 제대로 된 지문 채취도 주변 탐문도 없었습니다. 영철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쓰렸어요. 저런 식으로 수사하면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분 후 경찰들이 철수했습니다. 떠나면서 종석이 영철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늙은 경비원은 경비원답게 살아.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 말이 영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경찰차가 사라진 후 주민들이 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님, 괜찮으세요? 저 경찰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요. 경비원님이 뭘 잘못했다고. 영철이 쓰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그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영철은 경비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당당했던 자신과 자신을 믿어주었던 미선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안해, 미선아. 아저씨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두한이었어요. 형님, 오늘 점심 약속 잊으셨죠? 벌써 4시예요. 아, 미안해.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철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두하나, 혹시 강남서의 임종석이라는 서장 알아? 임종석? 잠깐만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전화기 너머로 두한이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맞다. 형님, 그 사람 혹시? 응? 내일 치킨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곤란하고 내일 꼭 오세요. 형님이 알아야 할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영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한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갔지만 영철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서서히 깨어나는 옛날의 기억들. 30년 전 그 약속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지켜주실 거죠? 영철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아직은 아니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영철은 두안의 치킨집 옛날 통닭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 안은 고소한 닭튀기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두안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영철을 반겼습니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두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심각하고 무거웠습니다. 영철이 자리에 앉자 두안이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형님, 어제 임종석 얘기하셨잖아요. 두안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기사들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신문 첫 페이지에 큰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자녀 유괴 사건. 수사과장 직무유기로 좌천. 영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 아래 작은 사진에는 당시 30대였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건 임종석 아버지 임재훈이에요. 당시 재정부 차관이었죠. 기사 속에는 임재훈의 사진도 있었어요. 지금의 종석과 똑같이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전 그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미선 유괴 사건.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 설마... 맞아요, 형님. 당시 유괴범들이 임재훈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형님이 그걸 파헤치려고 했는데. 영철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0년 전 8살 미선이를 구출한 후 범인들을 쫓던 중 발견한 것들. 정치인들과 연결된 거대한 비리 조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임재훈.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던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희생양이 된 거구나. 네, 임재훈이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형님을 제거한 거예요. 두안이 다른 자료를 더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각종 범죄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임종석이 작년에 강남 서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일들? 마약 사건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조직 폭력배 사건들이 대충 처리되거나. 영철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리고 형님이 계신 아파트 주변에서도 이상한 거래들이 목격되고 있대요. 순간 영철의 머릿속에 어젯밤 CCTV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가방을 주고받던 그 남자들. 혹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마도요. 임종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3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 그리고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한미선 말이에요. 영철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지금 검사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자꾸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 검사가 되었다는 게. 그것도 특수부 검사예요. 조직범죄 담당이죠. 영철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미선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그럼 그 아이가... 네, 어쩌면 형님이 30년 전에 지키려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안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어요. 문제는 한미선 검사가 최근에 강남 지역 조직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네, 임종석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다시 같은 적들과 맞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라는 현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들었어요.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도하나, 난 이제 늙은 경비원이야. 어제 그 임종석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년 전에 못다 한 일을 지금이라도 끝내야죠. 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다시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지켜주실 거죠? 영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두안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것만 보세요. 최근 한 달 사이의 강남 지역 사건 목록이었어요. 의문의 교통사고, 실종사건, 폭행사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임종석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 모두 임종석의 비리를 목격했거나
수사에 협조하려던 사람들이에요. 영철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 두한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건넸어요. 어제 형님이 절도 사건 현장에서 찍으셨던 사진들 기억나세요? 응, 임종석이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뭐? 그런데 자백 내용이 이상해요. 단순 절도가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었대요. 영철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가 임종석의 비리 현장을 목격한 걸 알고 있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그 절도 사건도 형님을 시험해 보려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영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무시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조용히 살자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는 목소리.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영철 경비원님이신가요? 영철의 심장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한미선입니다. 검사 한미선이에요.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 아저씨, 아니 영철 아저씨, 제가 찾아뵙고 싶어요. 목소리에는 30년 전 그 아이의 순수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미선아. 네,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철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저씨, 저희가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30년 전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철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두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누구였어요? 미선이야, 한미선이었어. 영철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3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환아. 네, 형님. 30년 전 그 사건 자료들 혹시 더 있어? 두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네, 형님. 준비해 놓겠습니다. 영철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수사관의 본능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아파트로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일이 터졌어요. 관리사무소 소장 김 과장이 경비실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최 경비원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절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영철의 가슴이 뚝 떨어졌어요. 경비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대요. 수사를 방해했다고요? 네, 마음대로 현장을 건드리고 사진을 찍고 경찰 업무에 끼어들었다는. 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종석의 짓이었습니다. 어제 그 오만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입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비원이 너무 참견을 많이 한다고.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영철을 걱정해줬는데 하루 만에 이런 말이 나올 리 없었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그런 말을 했나요? 그건 비밀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조심해서 일하세요. 김 과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영철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이야. 종석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늙은 경비원, 기분이 어때?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세요? 모르겠어? 어제 만났잖아. 임종석이야. 영철의 손이 떨렸어요. 어때? 일터가 편하네? 아직까지는 말이야.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보고 들은 거 다 까먹어. 그냥 경비원 일만 해. 목소리에 차가운 위협이 묻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일자리 잃는 건 기본이고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충고지. 늙은이는 조용히 살아야 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철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영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경비원, 경찰한테 문제 일으켰다면서. 맞아. 괜히 오지랖 부리더니.
영철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군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밤 10시. 순찰을 나선 영철은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검은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영철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기 경비원 있어. 뭐? 어디? 영철이 황급히 기둥 뒤로 숨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확실해. 저 늙은이 우리 보고 있었어. 영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야, 경비원, 나와. 영철이 떨리는 다리로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순찰 중이었는데. 순찰? 웃기네. 뭘 봤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봤을 텐데. 남자가 영철에게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늙은이 오늘 본 거 까먹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남자가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늙은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철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들이 떠난 후 영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안의 치킨집에 세무서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장부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탈세 의혹이 있다고. 영철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분명히 자신 때문에 두안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급하게 치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하나, 괜찮아? 형님, 이거 분명히 보복이죠? 두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무서에서 3년치 장부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위생 점검까지 나온대요. 미안해, 내 때문에.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들이 비겁한 거죠. 하지만 영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두하나, 내가 포기할게. 뭐라고요? 그냥 조용히 살겠어. 더 이상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형님,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봐, 벌써 너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 영철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형님, 지금 포기하면 30년 전과 똑같아져요. 그래도 살아야지. 죽으면 뭐해? 그때 두안이 영철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형님, 한미선 검사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미선이? 그분이 지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30년 전 그때처럼. 영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형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선이었어요. 영철 아저씨, 저 한미선이에요. 미선아. 아저씨,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왜 그래? 제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아저씨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미선아, 아저씨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저씨, 30년 전에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예요. 그 말에 영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미선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아저씨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철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두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결정하세요. 뭘? 도망칠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해볼 건지. 영철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전 그 약속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이 다시 와도 지켜주실 거죠? 영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두하나. 네, 형님. 30년 전 자료들 모두 준비해줘. 그럼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영철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더 커지고 있었어요. 종석과 그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영철은 경비실로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선이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영철의 경비실 창가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영철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서 미선을 기다렸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 미선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영철 아저씨? 미선아, 정말 많이 컸구나.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자꾸 무서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지. 미선이 영철의 거친 손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았어요. 넌 검사가 됐다며? 네, 아저씨가 지켜주신 생명으로 나쁜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영철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선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걸 보세요. 30년 전 사건의 진짜 수사 기록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직접 조사했어요. 당시 아저씨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영철이 서류를 넘겨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임재훈이 얼마나 치밀하게 아저씨를 제거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임종석이 하는 일도? 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크고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미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근무하는 아파트가 그들의 거점 중 하나예요. 영철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거점이라고? 지하 주차장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층에서는 자금 세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본 것들이? 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미선이 영철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번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30년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영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두한이었습니다. 형님, 큰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 일이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또 민원이 들어왔대요. 이번엔 아예 해고하라고. 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형님, 제 가게 앞에 이상한 차가 계속 서 있어요. 이상한 차? 검은색 승용차인데 안에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미선이 영철의 표정을 보고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뭔 일이에요? 영철이 전화를 끊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네요. 미선아, 너라도 위험하면 안 돼. 나 혼자 할게. 안 돼요. 30년 전에 혼자 하시려다 실패하셨잖아요. 미선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달라요. 저도 있고 법적 뒷받침도 있어요. 그때 영철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늙은 경비원, 누구랑 만나고 있어? 영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디선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한미선 검사야? 영철이 미선을 바라봤어요. 미선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재미있네. 30년 전 그 꼬마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일까지 사표 내고 이 동네에서 꺼져. 그리고 그 여자도 우리 일에서 손 떼라고 해. 만약 안 한다면? 30년 전처럼 또 후회하게 될걸?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미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예요. 미선아, 정말 위험해. 너라도... 아저씨, 30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영철이 잠시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꼭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번엔 제가 그 말을 드릴게요. 제가 아저씨를 지킬게요. 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선아. 우리 이제 집으로 가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철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그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경비실로 돌아온 영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30년 전 경찰 시절 자료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법 매뉴얼, 증거 수집 방법, 범죄자 심리 분석서까지. 이제 다시 해보자. 벽에 걸린 미선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해낼게. 그날 밤 12시. 영철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지난 한 달간의 녹화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0년 경찰 경험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상해. 지하주차장 특정 구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같은 차량들. 이걸 정리해서 미선이에게 줘야겠어. 새벽 2시까지 영상을 분석한 영철은 중요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번호판 목록, 거래 시간, 참여자들의 특징까지. 이제 시작이야.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이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실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런. 그들이 영철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타겟 확인했습니다. 지금 경비실에 있어요. 영철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 전 그날 밤의 각오가 되살아났습니다. 미선아, 이번엔 절대 너를 지켜낼 거야. 영철이 서랍에서 오래된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비상시 사용하라고 배웠던 경찰 장비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쓰게 되겠네.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미선이의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레미안 스카이를 감쌌어요. 하지만 영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형사, 최영철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영철의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종석이 부하 4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늙은 경비원, 마지막 기회야. 무슨 기회? 영철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형사의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짐 싸고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종석의 부하가 영철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영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너희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했어. 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임재훈, 네 아버지 말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30년 전에 한미선이를 구했을 때 네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지. 조용히 살라고. 종석이 주먹을 쥐었어요. 감히 우리 아버지를... 하지만 이번은 달라. 영철이 서랍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엔 모든 증거가 다 있어. 파일 속에는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캡처, 차량 번호판 목록, 거래 시간표까지. 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딴 게 뭐가 증거야? 30년간 경찰했던 사람이 모을 증거가 이 정도일 것 같아? 그때 경비실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종석이 당황하며 창문으로 뛰어갔어요. 뭐야, 저건? 경찰차 서너 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강남서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수사부 차량들이었어요. 한미선 검사가 움직인 거야. 종석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였어? 30년 전엔 내가 혼자였지. 하지만 이번은 달라. 경비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선이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종석과 부하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한미선, 감히 나를... 임종석? 당신은 조직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 전 그 무서워하던 아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종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네, 범죄자죠. 종석이 끌려가면서 영철을 노려봤어요. 늙으니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영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강했어요. 종석과 부하들이 모두 연행된 후 경비실에는 영철과 미선만 남았어요.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미선아, 넌 정말 대단해졌구나. 미선이 영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 약속 지켰어요. 나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영철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그래, 넌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그리고 이번엔 아저씨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두 사람이 30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을 나눴어요. 며칠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임재훈의 30년 전 범죄부터 종석의 최근 비리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영철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최영철 전 경찰관께서는 30년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 오신 건가요? 그냥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영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30년 전에 하나이와 약속했거든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영철을 영웅처럼 대했어요. 경비원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서.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두 안의 치킨집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너도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진짜 평화야. 한 달 후 영철은 여전히 레미안 스카이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랐습니다. 주민들의 존경하는 시선, 동료들의 믿음, 그리고 자신만의 당당함. 경비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미선이 검사 임명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철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진 뒤에 미선이가 쓴 글귀였어요. 영철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고마워, 미선아. 덕분에 진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 저녁이 되자 영철은 순찰을 나섰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순찰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복도도 모든 곳이 안전했어요. 이제야 진짜 평화구나.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아, 아저씨가 약속 지켰어. 이제 넌 정말 안전해.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어요. 아저씨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65세 늙은 경비원이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레미안 스카이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철은 그 평화를 지키는 진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